안녕하세요. 필앤노트 서재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 이 세상까지도 정복하리라.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통칭 알렉산더 대왕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다. 20살에 즉위하여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으며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으로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는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왕이다. 일리아스로 영웅의 투지를 깨우고 역사의 지혜로 제국의 심장을 꿰뚫었다. 핏빛 전장에선 비극을 벗고 시인 앞에선 칼날을 걷었다. 기나긴 원정의 피로 속에서도 내게 문학은 영혼을 위한 보급품이었다. 일리아스, 호메로스, 기원전 8세기. 핵심 요약.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의 서사시입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사이의 10년 전쟁, 그 마지막 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총사령관 아가멤논과의 불화로 전장을 떠나고 전우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슬픔으로 다시 칼을 드는 서사입니다. 전쟁의 영광과 비극, 인간의 명예와 운명을 노래한 서양 문학의 기원입니다. 감상 배경. 알렉산더에게 일리아스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 책은 모든 군사적 덕성을 담은 보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교정하고 여백마다 주석을 달아준 필사본을 평생 곁에 두었고 밤마다 단검과 함께 베개 아래 놓고 잠들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페르시아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넌 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적의 성체가 아니라 트로이에 있는 아킬레우스의 무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무덤에 화환을 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살아서는 충실한 벗을 두었고 죽어서는 그의 업적을 노래할 위대한 시인을 얻었으니 참으로 행복한 자이다. 그로부터 3년 뒤 페르시아의 가우가멜라 평원. 알렉산더는 직접 부케팔로스에 올라 쇠기대형의 선두를 이끌며 적의 대군에게 돌격합니다. 아킬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서사를 자신의 손으로 써내려갑니다. 왕이 최전선에 뛰어드는 말이 안 되는 전투를 통해 페르시아를 차지한 후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가 남긴 진귀한 보물 상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담도록 만들어진 그 상자 안에 알렉산더가 넣은 것은 오직 이 필사본 한 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함에 담을 것으로 그는 일리아스를 택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원정기 크세노폰 기원전 370년경. 핵심 요약. 기원전 401년 키루스의 반란에 참여한 그리스 용병 1만 명의 기록입니다. 페르시아 심장부까지 진군했다가 지휘관들이 살해된 후 적대적 영토를 뚫고 귀환하는 생존기를 크세노폰 본인이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지형, 병참, 전술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감상 배경.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도 이 책을 읽고 페르시아 원정을 구상했습니다. 그리스인 1만 명이 페르시아 심장부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페르시아는 무적이 아니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은 알렉산더에게 이 책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의 유일한 지도였습니다. 크세노폰이 기술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도하 지점,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병참 경로를 알렉산더는 이 책을 통해 하나씩 눈으로 밟아갔습니다. 키루스의 교육, 크세노폰, 기원전 370년경.
핵심 요약. 크세노폰이 저술한 페르시아 제국 창건자 키루스 대왕의 생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역사서라기보다는 이상적 통치자의 덕목을 키루스라는 인물에 투영한 정치 철학서에 가깝습니다. 전투에서의 용맹과 평시의 통치, 병사들에 대한 관대함과 적에 대한 단호함을 두루 서술합니다. 감상 배경. 크세노폰이 그린 키루스 대왕은 관대함으로 충성을 얻는 이상적 군주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이 책을 읽으며 키루스를 흠모했고 페르시아를 정복한 뒤에는 키루스처럼 페르시아 복장을 채택하고 귀족들을 행정에 등용했습니다. 훗날 알렉산더는 파사르가다에서 마침내 어린 시절 책에서 흠모한 영웅의 안식처인 키루스 무덤 앞에 섭니다. 그러나 묘실은 이미 약탈당한 뒤였고 황금관과 왕의 외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경노하여 경비병의 처형을 명하고 무덤의 보관을 지시합니다. 고대 그리스 서정시 핀다로스 외 기원전 5세기. 핵심 요약. 고대 그리스 서정 시인들의 모음집입니다. 핀다로스의 승전가, 사포의 서정시, 알카이오스의 전투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핀다로스의 승전가는 올림피아 경기 우승자들을 찬양한 합창시로 영웅적 이상을 노래한 고대 그리스 문학의 정수입니다. 감상 배경. 기원전 335년 알렉산더 대왕은 테베의 반란을 진압하고 도시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주민 수만 명이 노예로 팔렸고 건물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오직 한 채의 집만 온전히 남았습니다. 시인 핀다로스의 집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신전과 핀다로스의 집, 그 후손들만은 보존하라 명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아르게아스 왕조는 헤라클레스의 후예를 자처했고 핀다로스는 바로 그 헤라클레스를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는 왕이 자신의 혈통을 노래한 시인의 집 앞에서는 멈춘 것입니다.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기원전 8세기. 핵심 요약. 일리아스의 후속작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지략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10년간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그립니다. 키클롭스의 동굴, 세이렌의 노래, 지하세계로의 하강 등 신화적 모험을 거치며 인간의 지혜와 인내, 귀향의 의미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감상 배경.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도시를 세우려 했을 때 꿈에 나타난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의 구절을 읊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알렉산더는 그 시구에서 영감을 얻어 나일 삼각주 해안에 알렉산드리아의 터를 잡았습니다. 호메로스의 시가 완벽한 도시의 터를 안내해 주었다. 알렉산드리아를 세운 뒤에도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그는 쉼없이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기원전 326년 히파시스 강가에서 지친 병사들이 귀환을 호소했고 끝까지 버티던 알렉산더도 마침내 철군을 명했습니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생을 걸었던 오디세우스와 달리 알렉산더의 이타카는 마케도니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닿고자 했던 진정한 종착지는 아득한 세상의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스킬루스 비극 전집 아이스킬루스 기원전 472년. 핵심 요약. 고대 그리스 비극의 창시자 아이스킬로스는 극작가이기 이전에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친 긍지 높은 전사였습니다. 또한 그의 방대한 전집 중에서도 제국을 잃은 적국의 참담함을 다룬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신에게 도전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이 묶이는 결박된 프로메테우스가 그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오만이 어떻게 파멸을 부르는가를
가장 장엄한 문체로 경고한 걸작들입니다. 감상 배경. 알렉산더는 동방 원정의 천막 속에서도 고국에서 가져온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비극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자신의 숙명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그는 150년 전 아테네 신전을 불태운 크세르크세스의 오만을 벌하듯 페르세폴리스 궁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비극 페르시아인들이 경고한 파멸을 적의 심장부에 직접 재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만의 불씨는 정작 그 자신에게 옮겨붙어 알렉산더 스스로가 비극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무패의 정복자가 스스로를 신이라 일컫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소포클레스. 기원전 5세기. 핵심 요약. 이 전집은 신의 섭리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인간의 캄캄한 내면을 포착한 소포클레스의 저작입니다. 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장렬하게 파멸하는 오이디푸스 왕, 한순간의 광기로 명예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강의 전사 아이아스가 그 대표작입니다. 결국 이 비극들은 철저한 고립 속에서 가혹한 운명과 피투성이로 사투를 벌이는 인간들의 고독한 초상입니다. 감상 배경. 비극의 무대 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기원전 328년 가을 마라칸다의 연회에서 한층 더 깊은 나락으로 끌려내려갑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그는 자신을 도발하는 오랜 전우 클레이토스를 단숨에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는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제 목숨을 구했던 은인을 그가 제 손으로 찢어 발긴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직후 그는 같은 창을 자신에게 놀려 목숨을 끊으려 했고 근위병들이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광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사 아이아스의 비극이 현실에서 되풀이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육의 핏빛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의 내면적 고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듬해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식 절을 강요하며 이에 끝내 맞섰던 칼리스테네스마저 가차없이 처형해버립니다. 그 처형은 권력을 향한 꼿꼿한 저항이었던 안티고네의 최후가 현실의 핏바람으로 재현된 비극이었습니다. 끝내 세계를 발밑에 둔 정복자는 그 광활한 제국의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끔찍하고 처절한 괴물로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세트. 에우리피데스. 기원전 5세기. 핵심 요약. 비극의 거장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에우리피데스는 신성한 영웅들을 잔혹한 진흙탕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복수심에 제 자식마저 도륙하는 여인의 비극 메데이아. 신을 모독한 대가로 어머니의 손에 찢겨 죽는 왕의 이야기를 다룬 바쿠스의 여신도들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그는 이러한 서사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걷잡을 수 없는 나약함과 바닥모를 허무의 시면을 직시했습니다. 감상 배경. 공교롭게도 에우리피데스는 마케도니아 궁정에 머물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에게 조국의 흙내음과도 같은 시인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비극은 삶 그 자체에 녹아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24년 영혼의 반쪽인 헤파이스티온이 열병으로 숨을 거두었고 이번의 비극은 그가 다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시신에 엎드려 통곡하던 왕은 자신의 직위를 치유하지 못한 의사들을 처형하며 남은 이성마저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뒤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바빌론에 들끓는 태양 아래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32의 젊은 정복자는 한 줌의 먼지로 쓰러집니다. 후대에는 그의 생전에 전했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를 묻을 때는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오. 천하를 거머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이토록 빈손이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시오.
영웅들이 보여주던 짧고 눈부신 생도, 비극들이 직시했던 인간의 무력함도,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알렉산더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안장에 실려 동방으로 스며든 그의 서재는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 과학이 이집트와 페르시아, 인도의 문명과 뒤섞이며 인류의 지식과 예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한 차례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인생과 그 서사는 이렇게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전장을 함께한 8권의 책이었습니다. 2400년 전 칼과 함께 책을 들었던 정복자의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필 앤 노트 앱에서 만나보세요.